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2일 정리후 5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성절사 김양경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2일 정리후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2일 정류 7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조등님이 공전을 모수한 죄를 청하였더니 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조등님이 처음에 모수할 계책을 세워서 비밀리 강자정에게 부탁하여 이를 도모하였는데 강자정은 물고하여 망명한 계금, 만금, 금룡의 밭을 조등님에게 고하였고 조등님은 거짓 문건을 만들어 밭을 계금 등에게서 산 것과 같이 하여 문서를 해주에 신장하여 관전을 모수했던 것입니다. 신문하는 점에 미쳐서는 강자정이 처음에는 조등님과 같은 말을 하여 이를 숨기다가 이문하여 사실을 조사함에 이르러서는 계금 등이 물고로 망명한 것이 매매보다 마치였고 모두 10년을 지났으나 가히 덮을 수가 없게 된 연후에야 이에 실정을 털어내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이것은 실로 김생의 소위이고 내가 아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은 김생이 이미 죽어서 증거로 증언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께서 그 사실을 믿으시니 신등은 통분한 것이 더욱 간절합니다. 가령 조등님이 처음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덕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계금 등의 이름을 빌어서 스스로 자기의 종이라 일컫고 관전을 모수한 것도 또한 조등님이 꾀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조등님의 간사한 모략과 강자정이 도와서 조등님의 사기 행각을 방조한 죄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를 정운에 나아가 묻게 한다면 반드시 실정을 드러내어 숨김이 없을 것입니다. 조등님은 자신의 죄가 큰 것을 헤아려서 오히려 직대를 아니하고 강자정을 꾀어서 김생을 핑계대게 하였으니 그 간사함이 심한 것입니다. 신등이 되려니 주역에 이르기를 적은 것을 징계하여 큰 것을 경계하는 것은 소인의 복이다 라고 하였는데 조등님이 비록 이름에 맹세에 실렸고 위가 예품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기욕에 만족함이 없고 그 행실은 방종하기를 거리낌이 없으며 그 말은 무상하니 실로 대단한 소인입니다. 만약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징계하는 바가 없다면 그 악함이 성하게 번질 것이니 그것도 또한 조등님의 복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죄를 밝게 바로잡으시어 조등님으로 하여금 조정에 법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조국이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2일 정류 8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전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조등님이 경릉의 진전을 자기 종의 밭이라고 속여서 관을 기만하고 소장을 고하여 공전을 모수한 것은 강자정의 소위가 아닌 것은 스스로 분명합니다. 조등님은 본래 천례로서 세조를 조우하여 훈련에 참여함을 얻었고 자기 정이 품에 이르렀으니 이는 부귀가 극진한 것인데도 오히려 스스로 만족해 하지 않고 탐득한 것이 만족함이 없어 이러한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다소 같지는 않으나 죄는 송희연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하문을 받고도 실정을 속이고 말을 꾸며서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대답을 하였으니 천총을 기망한 죄 또한 작지 않습니다. 원컨대 유를 상고하여 죄를 과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권덕령의 아내는 종실의 여인으로 그 종과 간통하여 자식을 낳은 데까지 이르러 사람들의 입에 올라 전파되었으니 이는 강상에 관계되는 것으로 추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추궁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니 신등은 거기 의혹을 느낍니다. 일이 진실로 적실하면 그 곧 법으로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고 일이 만약 허망한 것이라면 종실의 여인을 헛되게 오욕의 이름을 받게 한 것이니 원한을 품이 막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법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여 허실을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박윤영이 말하기를 월성군 이철견이
조전은의 곡식을 받아서 그 종으로 하여금 늘리게 하였다 하니 만약 박윤형의 말이 옳다고 하면 대신으로서 궁인을 위하여 식화를 주고 교교를 일삼는 것이 되니 의리에 있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박윤형은 마땅히 허망한 것을 말한 죄로 복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건을 끝까지 궁구하지 않고 중지시키는 것은 벌을 밝히는 소위가 아닙니다. 언컨대 모두 공문하여 징계하도록 명령하소서 하는 임금이 전교하기를 조등님의 일은 사헌부에서 이미 나의 뜻을 알았고 권등령의 아내의 일은 간통한 장소에서 보액한 것이 아니므로 풍문으로 거액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 내가 마땅히 사헌부에 물을 것이며 이 철견의 일은 대왕 대비께서 곡식을 그 어미에게 하사한 것이므로 이 철견에게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2일 정류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3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3일 무술 두번째 기사 경렬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윤해 정은 최간이 조등미 주의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권덕영의 아내는 종실의 여인인데 사헌부에서 아뢰지 않고 공문한 것은 심히 옳지 못하다. 탐호하여 백성을 괴롭게 한 일 외에는 풍문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고 유래도 또한 말하기를 간통한 장소에서 포획한 것이 아닌데 간통으로 지목하는 것은 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안매하고 불명한 일을 어찌 풍문으로 거액하겠느냐 하니 윤해가 대답하기를 신등은 권등영의 아내가 종실의 여인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알았다고 하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족의 부녀가 엄사를 반드시 포획을 기다린 뒤에 이를 추궁한다고 하면 핵실하여 바로잡혀질 이치가 만무할 것이니 이와 같다면 신은 은풍이 크게 행해질까 두렵습니다. 옛날 박윤창의 아내가 실행했을 때도 또한 풍문으로 거액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철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였더니 종친이 와서 말하기를 만약 철례를 옮기면 더욱 사람들에게 의심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므로 이에 옮기지 말라게 하고자 한다 하였다. 윤해가 이르기를 일이 만약 헛된 것이라면 밝히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사실인데도 철례를 옮기지 아니하면 더욱 방자하게 행동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최간은 말하기를 권덕영의 아내가 종실의 여인으로서 오욕된 이름을 입었으면 어찌 밝히고자 아니하였겠습니까? 이제 만약 묻지 말게 하면 드러내어 알릴 곳이 없어 원하는 품음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조승문이 대답하기를 신은 이 일을 듣고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례를 옮기는 것도 옳지 못하고 옮기지 않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권덕영의 아내는 태종의 손녀로서 외지에 살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서울로 와서 살게 한다면 비록 철례를 옮기지 않더라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하고 영사 김지름 말하기를 종과 주인의 사이에 이러한 오명을 얻어 온 나라가 시끄럽게 전파되었으니 비록 이것이 헛설이라 하더라도 철례는 반드시 혼노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지당이 누이를 난행한 사건을 비록 묻지 말게 하였습니다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의심하게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조지당의 허물이었기 때문에 외지로 귀양 보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청컨대 이 예의에 의하여 철례를 양계의 관노로 몰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광주의 관리가 철례가 평상에서 잠자고 아름다운 의복과 특이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으로 공초를 받은 것은 또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지사 이 극배가 이르기를 이제 비록 묻지 말라고 하더라도 중론이 반드시 종실의 여인이므로 은혜를 입어 죄를 면하였다고 말할 것이고 결코 이 일이 헛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함안군에서 최옥산이 아비를 죽였다고 보고해 왔으므로 신은 일이 크다고 생각하여 곧 아뢰었더니 세조께서 놀랍게 여겨 특별히 김국광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느냐? 그대는 나의 뜻을 알아서 가서 이를
국문하라 하였습니다. 김국광이 명을 받고 가서 국문해보니 과연 애매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조께서 그를 방면하도록 명령하고 그 관리를 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또한 한 익숙한 조사를 보내어 가서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비록 옳긴 하나 또한 불가한 것도 있으니 내가 마땅히 대왕 대비께 풍고하겠다. 그리고 또 전자에 대왕 대비께서 이 연손의 아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곡식 100석을 하사한 것이고 조전원이 사사로이 이철견에게 준 것이 아닌데 사헌부에서 이것을 농계한 것도 또한 옳지 않다 하였다. 윤혜가 말하기를 신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최여문의 형문 계목에 조전원이 아래지 않고 시추로서 조율하여 판비하였다고 하였는데 누가 이러한 말을 했느냐 하니 조승문이 말하기를 박윤형은 최계지에게서 들었다고 하였고 최계지는 박윤형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는데 박윤형이 비록 매를 참고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박윤형이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권접의 장신은 어떠하였느냐 하니 조승문 및 좌부승지 현석규가 대답하기를 권접은 원래 고발한 사람이었고 또 위단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그러하나 권접을 매질하여 그 말을 확실하게 한 뒤에 박윤형에게 질문하면 혹 그 실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자 현석규가 말하기를 살인은 요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접을 장신한다면 혹 위단이 생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밀성군 이침, 의성군 이체, 보성군 이하, 목상군 이제를 인견하였는데 승기와 사관이 모두 들어가지 못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3일 무술 세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4일 기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4일 기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4일 기해 세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산호철례가 사족의 분열을 간통한 일은 간통한 장소에서 포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종부시 첨정 허계가 장령이 되었을 때 동료 이승문에게 부탁하여 행문을 이첩해서 추국하게 하였으므로 광주 목사 문수덕 판관 강자정이 풍문의 비슷한 사건으로 철례를 형추한 것이 이미 옳지 못했는데 더구나 비8월이 이를 용언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아울러 이를 안찰한 것이 옳은 것이겠느냐. 그를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용언은 죄인을 숨깁니다. 성정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4일 기해 네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윤계겸이와 쌀이기를 이제 풍문으로서 거액한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허계를 관리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덜추어낸 것은 허계이지만 입문한 것은 신등이 실제로 한 것이므로 지금에 나아가는 것은 편치 못합니다. 청컨대 비염케 하소사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다만 구례에 인하여 따랐을 뿐이니 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4일 기해 다섯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상의원에서 세공으로 수납한 황금이 19냥 8돈인데 이제 외에 무역한 금이 모두 65냥입니다. 1년이나 2년 사이에 용도의 낮음이 있으니 청컨대 병신년에는 모두 도의 황금을 들게 하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4일 기해 여섯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조등님은 본래 이를 탐하는 소인으로서 외람되게 성언을 입어 지비가 봉군에 이르렀으면 또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세조께서 발탁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기약해야 할 것인데 전자에는 덕원군과 더불어 항형하여 토지를 다투어 감히 탐독을 함부로 하였고 지금에는 또 국정을 남수하고서도 예사로이 생각하여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만약 법으로서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면 무릇 무리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원컨대 율에 비추어 죄를 과하여 이를 징계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권덕영의 아내는 종실의 딸로서 성명의 때를 당하여 이러한 더러운 소문이 있으니 위로는 종실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래로는 풍속을 문란하게 무너뜨렸으며 종외에서
중외에서 통분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실정을 남김없이 핵실하려고 하였으나 전하께서는 간통한 장소에서 포획하지 아니한 애매한 일이라 하여 군문하지 말라고 특명하였으므로 신등은 분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종과 주인이 서로 간통한다는 것은 인륜의 큰 이변이며 처리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왕법으로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형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오히려 추궁하여 다스리고자 할 것인데 더구나 자식을 낳았는데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사조의 부녀로서 가늠하는 자를 반드시 가늠한 장소에서 포획한 연후의 죄를 다스린다고 하면 규문의 안언미의 한가운데 비록 자행하는데 이른다 하더라도 누가 능히 포획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추국하도록 명령하여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이 말이 허계로부터 나왔다 하여 이에 국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허계가 장령이 되었을 때 그가 들은 것으로서 먼저 이 일을 고발한 것은 바로 방헌의 진작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계가 직분을 다하고자 하다가 도리어 국문을 당하게 되었으니 거기에 언로가 막혀 사람마다 먼저 고발하는 것을 경계하여 풍속의 미악과 정치의 득실을 얻어들을 수가 없을 듯하므로 매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3번 생각하고 유의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항형은 서로 지지 않고 대항합니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박숭질이 아뢰기를 권덕령의 아내가 간호와 서로 간통하여 사상이 이미 나타났는데 이를 석방하라고 특명하였으며 허기는 사람의 추행을 듣고 이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 죄가 아닌데도 도리어 추국을 당하게 되었으니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종실의 일을 아뢰지 않고 함부로 국문하였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도록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 또 율에 간통으로 지목한 것은 논하지 말라는 조문과 풍문으로 거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 이를 어찌 추국할 수도 있겠느냐 하였다. 박숭질이 말하기를 이른바 간통한 장소에서 포획하는 것이 아니면 하는 법은 서인들이 서로 아내나 첩을 도둑질하는 것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사족의 부녀가 깊은 규문의 안에 거처하면서 간음을 자행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감히 간통하는 장소에서 포획하겠습니까? 풍문의 일이라고 하면 만약 거역하지 않는다면 무릇 착하지 못한 일을 어찌 일일이 목도한 연후에 규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영사 김국광에게 묻기를 내가 들으니 세조조에서 증승의 의혹을 결단한 일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자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신이 가서 국문하여 그 사람이 죄를 면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권덕영의 아내가 비록 종실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온 나라에 시끄럽게 전파되었으니 사람을 보내어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지 임사홍에게 이르기를 내가 초안을 보건대 천례가 자식을 낳은 어미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이제 가서 상고하여 조사해야 하겠으니 모름지기 조관을 가려서 보내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유지 조하승지 유건이 아뢰기를 이제 경상도 관찰사 윤호가 해운포만호 김인훈을 추국하여 아뢰었는데 그 계본에 찬정한 곳이 많이 있었으며 물론하여 의 내자도 또한 바르고 굵어 개서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기로는 하교를 받아서 추국한 일을 감사가 어찌 함부로 논하지 말라고 청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반드시 행사한 자가 있었을 것이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가지고 올린 사람을 추국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찬정은 고칩니다. 성정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예문관 은교 이맹현에게 명령하여 가서 천례의 욕설을 국문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5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와서 아뢰기를 천례를 이미 추국하라고 명하셨는데 허계를 아울러 국문하는 것은 편치 못합니다. 허계는 장령이 되어 그 일을 듣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옥하는 데 이르렀으니 언로를 막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적시록 62권 성적 6년 12월 25일 경자 6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윤계겸 등이 와서 아뢰기를 허계가 이미 5개 계류되어 있는데 신등이 지금에 나아가는 것은 편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허계가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이 종실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를 수국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경등에게는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피하지 말라 하였다. 성적시록 62권 성적 6년 12월 25일 경자 7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 진사 송희연은 호조 자랑으로서 다른 사람의 능침 진전을 가지고 혹은 매득전이라 사칭하고 혹은 노복의 토지라고 사칭하여 공전 41결 70부를 남수하였는데 작물을 계산하니 384관 330문인데 유리 감림 주수로서 감수하는 물건을 사치한 죄는 감수자도로서 문제하여 사실과는 차명에 처하고 정장이 현존하는 것은 관주에게 되돌리는데 해당됩니다. 의령의 죄수 양인 이 중생이 절도로 재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감림 주수는 감림과 주수 감림은 감독으로 임한다는 뜻이고 주수는 주장하여 지킨다는 뜻이다. 감순 자도는 전고로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하는 주의다. 대명률 형률에 보면 무릇 감독하여 지키는 자가 창고의 돈과 곡식 따위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수죄 중죄를 가리지 않고 장절해서 논한다 하였다. 정장은 강도, 절도, 왕법, 수장, 수소, 강림 및 좌장, 치죄 등의 작물을 말한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5일 경자 8번째 기사 형제에서 아뢰기를 내수사 서재 최치하 박익손이 형지 안을 사칭하고 대내에 들어가서 장례원에 이문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사형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형지 안은 노비의 명부이다. 성경시록 62권 성적 6년 10월 25일 경자 9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어진이를 보거든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어지르지 아니한 자를 보거든 안으로 자성하는 것은 인정의 떳떳한 일이다. 이제 내외의 제사의 창사벽에 설원의 육정과 육사의 문을 써서 계시하여 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경계하여 힘쓸 바를 알게 하라 하였다. 설원은 한나라의 유향이 지은 책 이름이다. 군도, 신술 등 20편으로 분류하여 명인들의 일화를 열거하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0월 25일 경자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송감을 강하다가 무일로 그림을 만든 데에 이르러서 시간강 이맹현이 아뢰기를 무일, 빈풍은 모두 백성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송경, 손석이 모두 무일로서 그림을 그려서 임금께 올렸는데 이는 인군이 마땅히 보고서 반성하게 한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서적은 하나가 아닌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은 그림을 만들어 보게 할 만하다 하자 참청한 임사홍이 대답하기를 전대의 제왕으로서 실득하여 경계가 될 만한 것을 이미 모양을 그리게 했는데 이러한 하교가 있었으니 신등은 희하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무일은 서경의 편명이다. 군자는 안일이 없는 법이다. 먼저 농사짓는 어려움을 알고 편히 논다면 소인의 의지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빈풍은 시경의 편명이다. 주공이 지은 것으로 농업 근로에 관하여 읊었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5일 경자 11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맹현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오래도록 시신이 되었으니 마땅히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 가서 천례를 안찰하되 마땅히 분별한 바는 소아를 낳은 어미에 지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6일 신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6일 신축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이 인충이 아뢰기를 천례를 거역한 것으로서 허계를 계류시켜 다스렸는데 신은 언로가 따라서 맡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부에서 종실의 딸을 함부로 탄핵하였으므로 특히 그 연유를 물은 것이고 입을 다물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청사를 보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7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격년에 나아가다. 정은 이 세광이 아르기를 천례의 옥사를 아직 변핵하지 못했는데 먼저 허계에게 죄를 과하시니 언관으로서 죄인을 거역한 것이 어찌 허물이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관으로서 함부로 종실의 딸을 규탄한 것이 옳은 것이냐 하자 장령 송비장이 아르기를 조등님이 전제를 함부로 받았는데도 그를 불어서 주문하는 데 미쳐서는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니 간사함이 막심합니다. 그 작물이 비록 송희연과는 차이가 있으나 그 실정은 같은 것이며 송희연이 이미 현육을 당하였으니 청컨대 공추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변핵은 시비를 가려서 밝힙니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7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7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대전의 문반이면 승정원 판교 봉상시 정 통례원 좌통례 통례원 우통례가 사만이 되었을 때에 예로 당상관에 오르게 되지만 무반이면 홀로 당상관에 오를 길이 없으니 검후로는 우통례를 승진시켜 좌통례로 삼았다가 사만이 된 뒤에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게 할 것이며 훈련은 정도 사만이 되거든. 또한 당상관으로 승진하도록 허락하되 길이 항식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7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여 졸환, 경혜, 공주의 자녀에게 전지 50개를 하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7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6년 12월 28일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성정훈에서 아뢰기를 설 전후 3일 동안은 상참, 경연, 시사, 윤대 등을 정지하는 것이 예입니다. 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구례에 의할 것이나 다만 경연에는 초 1일부터 나아가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상의원 직장 유철손이 처종형인 광양군 이용의 기첩이 자운아를 간통하고 그를 가까이 사랑하여 그 아내를 소박하고 때려서 상처를 입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야박한 행동이 비할 데가 없습니다. 청컨대 외지에 부처하여 그를 징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평안도의 유생들이 비록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서적이 없는 것을 병통으로 여기니 영안도의 예에 의하여 사서 삼경을 인출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8일 개묘 네 번째 기사 김양경을 가선대부 병조 천번으로 성건을 통훈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이 정사는 마침 함양 군수 김종직이 고만이 되어 마땅히 옮겨야 하였으므로 이조에서 사제 첨정으로 주의하였더니 전교하기를 들으니 김종직은 문학이 있고 고우를 잘 다스렸다고 하니 그를 삼품직에 제수하고 이어 승문원의 참교 겸 지제교에 임명하게 하라 하였다. 김종직이라.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삼대비가 선정전에 나아가 발을 들이우고 임금은 첨하에 나아가 나래를 관람하였는데 모든 종제가 입시하였다. 탕물을 내어 종제로 하여금 내기를 걸게 하였으며 영우와 기녀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나래는 원래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유래된 풍습으로 음력 섣달 검은 밤에 대궐란에서나 민가에서 마귀와 잡신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풀던 의식이다. 종제는 종친과 제상이다.